얼마 전 부산의 한 도로에서 한 모 씨가 몰던 현대의 산타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가 급가속하는 차량을 멈추지 못해 당황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충돌 직전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인 한 모 씨가 전직 택시 기사였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운전자의 과실보다 자동차가 갑자기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급가속되는 급발진 현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급발진을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2010년 들어 뚜렷이 증가했지만 실제 조사 건수는 매우 미미합니다. 특히 국내 차량 판매 대수가 월등한 현대자동차는 급발진 차량 발생 건수가 역시 높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아라. 한 번에 꾹 안 밟는지 압니까? 밟아요. 나 죽을 일인데 브레이크 안 줬는데 꽉 안 밟아요. 꽉 밟아도 안 들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는 제일 많죠. 많이 굴리고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다른 메이커보다 적을지 모르지만은 자동차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죠.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미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2년에 현대차 세대가 포함된 급발진 원인 조사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조사 대상 대부분의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1년에 정부에 보고되는 것이 80건에서 1년에 100건이지만 10배로 보고 있어요. 제 연구에서는 800건에서 1000건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물론 80%는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진짜 급발진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건 내외가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운전자가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도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패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도 이긴 적이 없어요. 피해자 모임이 1000명도 모임 넘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밝힙니까? 그냥 고장 나는 거예요. 고장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라. 못 만들죠. 그 고장 증상이 시동 꺼지든지 아니면 시동 꺼지는 거 반대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급발진 되는 거죠. 지난 2002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최고 명예를 뜻하는 명장칭을 받은 박병일 씨. 그는 방송과 신문에서 현대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분명히 소신을 밝힌 정비기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송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급발진 문제와 차량의 에어백 불량 등 현대차의 결함을 지적한 그를 현대차가 2015년 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9건인데 한 건당 자료가 이만큼씩 있던 거예요. 이만큼씩. 네. 자료를 준비해서 저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혐의 사실은 그가 다양한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현대차 결함에 관한 9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자료를 공부하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 응했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술자로서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데이터로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떳떳했기 때문에 사실을 당당히 다퉈보고 싶은 오이가 발동했습니다. 현대에서 말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을 안티라고 할지 모르겠고 또 보배드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은 안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본인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원들을 어떻게 안티라고 해요? 자기하고 말하고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자기 편이고 만약에 자기 코드가 안 맞으면 안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량 급발진, 송파 버스 사고 급발진. 그러니까 송파버스가 졸음운전이 아니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졸음운전하고 1.2km 운전할 수 없잖아요. 눈 감고 1.2km 운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건 내가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2014년 현대차가 생산한 송파 시내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주해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박 명장은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아니라 버스의 엔진 컴퓨터와 센서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했대요. 그리고 직진하고 고객과 대화하면서 승객과 대화하면서 1.6km 가서 택시를 피하고 나는 그분 살신성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택시를 받아봐야 차가 안 섰기 때문에 버스를 받은 겁니다. 예, 그는 운전을 오래 한 경력자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하게도 결국은 졸음운전으로 사건을 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자제인이 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9년부터 급발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바로 그때 급발진 만들어진 차량이 다 전자제 엔진이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바로 센서와 컴퓨터 그 안에 전자장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 과정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결국 검찰은 현재 차가 문제 제기한 9개의 사안에 대해 박병일 명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술자로서 자신의 결백함을 스스로 입증해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십니까? 아유, 그럼 우리가 뭐 45년 하다 보니까 그냥 보면 알죠, 보면 알아. 네, 금방 알죠, 그냥. 매일 뭐 밥 먹고 이것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한 기술자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대처한 방식은 많이 아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 뭐 내가 이렇게 실험하고 하는 거 무슨 내가 연구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그냥 보여주고 알려줬으면 전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울 줄 알았는데 거꾸로 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좀 사실은 황당했어요. 좀 그런 게 아쉬웠어요. 만약에 내 말이 쓰고 좀 어떤 것이 좀 귀에 좀 거슬렸다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찾아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화 한 통 없었고 저랑 소통한 적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방송 나갈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었다는 거죠.